네, 안녕하세요. 윌입니다. 오늘 첫 번째 알아볼 것은 1월 26일 날 실적 발표한 프리포토 맥모란이란 회사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그 구리 강산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에 이후에 그 CEO가 나와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어닝 발표에 대한 그 뭐죠? 요점 정리 이런 CEO가 하기로는 이제 일단은 저기 매출 레버뉴가 6.2 빌리언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넷 인컴이 1.2 빌리언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구리 같은 경우에는 19% 정도 매출이 늘었고 그 다음에 구리 강산에서는 다른 금속도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금이 나오는데 골드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지난해에 비해서 59% 늘었습니다. 그래서 금과 구리가 양쪽 다 지금 이제 매출이 많이 늘었다는 것이고요. 이 두 가지는 이제 레버뉴가 올랐다는 거 좀 좋은 거지만 그세 번째는 이제 주가가 좀 요즘에 재미가 없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 때문인데 2021년도에 비해서 22년도에 캐피탈 스펜드니까 이거 자본 지출이죠. 그래서 보통 뭐 땅을 산다든지 건물 사는 거, 그 다음에 장비 사는 게 되는데 프리포터 맥모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장비나 아니면 이제 땅을 더 사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두 배로 늘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비용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좀 안 좋게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여기 밑에서 이제 이 프리버트 맥모란의 CEO가 인터뷰하면서 얘기하기로는 올해도 여전히 구리에 대한 수요는 강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떨어졌을 때 프리버트 맥모란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리버트 맥모란의 주식 인포메이션을 보시면은 현재 주가 36불로 금요일 날 2.8% 하락하는 것으로 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52주 주가를 보시면은 52주 최저가가 26불이었고 52주 최고가는 46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6불이니까 딱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P/E 레이쇼는 12.83으로 지난번보다 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서 보시면 숏 인터레스트 레이트이 최근에 0.17 정도 올라가서 1.96이니까 아직은 숏 인터레스트로 보면은 아직 적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뭐 공매도를 많이 했다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고요. 1년 차트 보시면은 거의 뭐 아마존하고 비슷한 분위기인데 밴드권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셨던 것처럼 짧게는 31불대에서 높게는 이제 45불대까지의 밴드를 형성하고 있고 지금 이제 31불대 이제 단기 저점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뭐 이제 길게 보는 입장에서는 좋은 엔터링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내려가면서 보시면 이제 디비던스 보시면은 그 전에는 페이아웃 레이시 51%였는데 앞으로 향후 12개월 보면 13%니까 이 얘기는 이제 프리포터 맥모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프리 캐시플로우가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배당을 높이지 않았는데 이제 22년도부터 이제 배당을 이렇게 보면 80% 이상 올렸기 때문에 이 배당 측면에서도 조금 더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배당이 올랐으니까 주가를 좀 좋게 볼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다음 지난 3분기 동안에 어닝 리포트 보시면은 지난 2분기는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로 보였지만 이번에는 인라인으로 이제 컨센서스와 같게 보였습니다. 매출은 올랐지만 비용 증가로 이제 어닝이 이제 예상치만큼 나왔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그 CEO가 이번에 올해에도 수요가 계속 증가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 봐서는 지금 현재 EPS 그로스가 TTM으로 641%였고 전년
분기하고 올해 분기하고 비교해도 53%이기 때문에 EPS 그로스로 보면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은 전기차가 지금보다는 더 많이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구리에 대한 수요는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이번에 이제 저점이 다져지면, 그죠? 저점이 다져지면 그러면 좋은 이제 엔트리 포인트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6불대가 요때로 보면 저점이 되고 요때로 보면은 31불대가 30불, 30불대가 저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이제 분할 매수 기회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온 김에 보시면 펀더멘탈적으로는 이제 뭐 이렇게 광산업 지금 한참 전기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전기 수요가 많을 때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쪽도 이제 계속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펀더멘탈로는 문제가 없고 다만 이제 현재 이제 경기라든지 금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약간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받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 앞에 보신 것처럼 비용이 2배로 그 캐피탈 스펜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회계에서 그걸 좀 흡수하고 나면은 이제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상반기는 좀 그렇고요. 하반기 때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퀴티 서비스 코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리시와 베리 불리시 사이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 중에 간단하게 이제 ROE 보시면 34%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롱텀 뎁이 70%고요. 전체 에셋에 관한 뎁이 20%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괜찮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유만 골드가 경쟁사로 나와 있는데 유만 골드는 금을 주로 하는 회사이긴 한데 최근에 금값이 올라서 좀 이제 주가가 오르긴 했지만 1년치로 보면은 그래서 이 많이 오르지 못한 거죠. 0.22%니까요. 구리 같은 경우 이제 프리포트 맥모라는 29% 올랐지 않습니까? 지난 52주 동안.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 따지면 여전히 이제 프리포트 맥모란 쪽이 더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FCX가 포함된 ETF로는 주로 이제 카파 마이닝 쪽은 COPX를 쓰고요. 다른 미네랄하고 메탈 마이닝 쪽은 다 XME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강산 마이너 쪽을 이제 만약에 원자재 가격이 더 오르겠다라고 하시면 XME를 하시면 되는데 참고로 지금 페드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아무래도 달러 강세가 되고 달러 강세는 원자재 가격 하락을 좀 불러올 수 있죠. 지금 최근에 뭐 석유 가격 오르지만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슈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경기가 회복된다고 하면은 또 이 달러 금리 관계없이 또 오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짧게 두 가지 단신 더 전하고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아크 인베스터에서 보내온 이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랜딩 클럽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측면으로는 소파이라는 회사도 아시겠죠? 좀 약간 유사한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디지털 뱅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소파이도 이제 뱅크 차트 승인 받으려고 이제 거의 확정된 편이지만 이 랜딩 클럽 같은 경우에는 이 레디어스라는 이 회사를 이제 지난해에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러니까 소파이보다는 조금 더 한 발 앞서갔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주에 주가는 마이너스 29% 하락했습니다. 그런 이유는 향후 이제 가이던스가 좀 생각했던 것보다 안 좋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 같은 걸 보시면은 인수하면서 이제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마케팅, 광고하는데 이런 쪽으로 좀 더 투자를 하게 됨으로 해서 가이던스가 좀 더 안 좋게 나왔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9% 하락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러다인이라고 저는 이 회사가 앞으로 잘 나갈 것 같아서 이거 좀 떨어졌을 때 사야 되냐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22.4% 이번 주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떨어진 이유는 이제 이
이번 분기에서 실적 발표하면서 가이던스를 내놨는데 가이던스가 이제 앞으로 조금 힘들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그러면 좋게 전망하느냐라고 봤을 때 텔러다임 같은 경우에는 2024년부터는 좀 긍정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2년 정도 텔러다임이 조금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2.4% 떨어졌을 때 진입하기 좋은 때라고 생각했었는데 2024년에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조금 여유를 가지고 좀 지켜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최근에 가이던스를 낮추고 2024년에 잘 될 것이라고 이제 그때부터 괜찮을 거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 3나노 공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3나노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텔러다임이 속한 이제 반도체 이거 테스팅 비즈니스는 이제 슬로우하게 된다고 합니다. 좀 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이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아시겠지만 아무튼 3나노 공정이 다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테스팅이 좋아질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3나노 공정 이쪽도 2024년쯤 되면 자리 잡지 않을까 뭐 이렇게 또 생각이 되었습니다.